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5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오늘은 요즘 소설 이야기 1주년 특집으로 마련한 기준형 소설 함께 읽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설집 사치와 고요에 실린 단편 유미에 대해서 기준형 작가님, 청취자이자 독자이신 하고은 최지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미도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게 상점 이름인데요. 유미라는 상점이 약간 빈티지? 약간 그런 소품 같은 거 파는 상점이고 여기 주인은 도신이라는 여성이 중년 여성인데 이 도신이 유미라는 같은 이름의 개를 키워요. 그래서 이 가게에 개 유미가 있고 가게 이름도 유미고 근데 이제 이 동네에 이 도신이 이 가게를 열었고 가영이라는 여성이 이 가게에 와서 도신이랑 친해지면서 겪는 이야기인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가영이 도신을 부탁으로 받아서 하루 동안 이 유미라는 가게를 혼자 보는데 그 유미라는 가게를 보면서 어떤 남자 손님이 찾아와서 내 물건을 하나 여기 두고 왔는데 안 보인다고 하고 가영은 그러면 찾으면 연락드리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보내고 알고 봤더니 그 남자가 잃어버린 물건이 시계인데 그걸 그 유미라는 누렁이가 가지고 있던 걸 알게 되고 남자에게 연락해서 남자가 이 물건을 찾으러 오는 동안 이 도신과 가영이 우리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라고 남자를 기다리면서 소설이 끝나요. 이 소설도 사치하고랑 아주 다른데 약간 물음표는 함께 있으면서 약간 마지막에 이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이야기를 기다렸다가 나오잖아요. 뒤에 도착하지 않은 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저희가 받으면서 그때 방송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작가님께 작품 소개 혹은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듣고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작품 짧아서 이미 이제 소개를 많이 해주신 편이고요. 네. 동기는 그 2020년도 초반에 이제 처음으로 발표하는 소설로 청탁을 받았어요. 근데 2019년도에 제가 꽤 나름대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심신이 좀 피곤한 상태를 보냈거든요.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면서 마치 사치와 고요의 미주처럼. 그래서 2020년을 시작하는 글은 좀 따뜻하게 쓰면서도 따뜻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그거를 읽는 사람도 좀 공감할 수 있는 짧은 글을 써보자. 그러면 짧은 글이 청탁이 왔으니까. 그리고 시작을 했던 얘기예요.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지혜님? 저는 이 이야기 정말 의도하신 대로 읽는 동안 너무 행복했고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 약간 하늘색 빛이 감던 노란색 간판이라고 하고 그 코코넛 향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미지가 막 그려지면서 이야기 속으로 상점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고요. 저희 동네에도 빈티지 가게가 하나가 있는데 보통 빈티지 가게라고 하면 뭔가 물건을 작정하고 파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수집품을 이렇게 놓고 사가면 사가고 약간 그래서 그 따뜻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좀 고유하게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가게의 이미지를 또 떠올리면서 즐겁게 읽었고 저는 이 소설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 그 꿈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친구랑 동창을 만나가지고 봄밤 해변에서 두 사람 모두 선망의 대상이었던 스타의 은색 점퍼 소매자락 양끝을 붙잡고 나란히 서서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꿈을 꿨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미지가 막 상상이 되면서 은색 점퍼니까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그 불꽃을 받아서 막 펑펑 터지는 너무 아름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그 꿈이 사실은 길몽인지 흉몽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여기도 와야 되고 하니까 메모를 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 소설을 읽으면서 메모한 게 되게 재미있었던 게 어떤 것이든지 다 두 갈래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몽인지 흉몽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고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 얘기해 준 것도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들뜨지 않아야 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다행인 거 생각해라. 뭐 이렇게 또 양쪽을 또 이야기를 하고 그 수상한 남자가 왔을 때도 뭔가
반지를 낀 게 이상하니까 강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소중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도 저 사람이 만약에 위험할 수도 있고 만약에 재밌는 이야기가 올 수도 있어라고 하는 이렇게 가지를 2개씩 그리면서 읽는데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그리고 저는 그 만약에라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즐겁게 읽었습니다. 고은님은 저는 딱 읽자마자 근데 사실 유미라는 친구 다 있지 않으세요? 있어요. 네. 뭐 친구나 이렇게 막 그때 보자마자 그리고 저는 이제 친구가 키우던 개 이름이 유미였거든요. 지금은 네. 세상을 떴지만 그래서 되게 제목에서 오는 그런 게 벌써부터 좀 느껴졌었고요. 저는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제가 지금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애들이랑 읽고 싶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애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되게 물음표가 많잖아요. 근데 나의 해석이랑 애들의 해석은 좀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또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이부터도 가영이랑 더 가까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같이 얘기해보면 되게 흥미로울 그런 소설이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2번 읽었는데 처음 읽을 때는 호로록 빠져들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그다음에 도신도 그렇고 가영도 그렇고 되게 친해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막 아카시아 꿀과 갓김치를 선물을 한다든지 그런 장면 같은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흔하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느낌은 아니어서 이 공간이 되게 궁금해하면서 후루룩 읽었는데요. 이제 2번째 읽을 때는 처음 후루룩 읽을 땐 몰랐었던 정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보들을 어떻게 이어붙이면서 그 뒤의 모습을 좀 만들어 나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읽었었습니다. 궁금한 거 저 제일 먼저 물어봤는데요. 이 유미가요. 딸 이름도 유미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 유미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얘가 유미예요? 이제 영수증. 앞에 처음에 하잖아요. 근데 이거 영수증 출력되는 거 보면서 울잖아요. 도신이. 네.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 눈물은? 저는 그래서 유미가 딸인가? 죽은 딸인 줄 알았어요. 네. 뭔가 그 딸이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니까 늘 조금 마음이 좀 짠한 구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젊은 여자가 한 밤에 겨울밤에 찾아와서 뭐 이렇게 물건을 팔고 했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와중에 딸 생각이 났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눈물을 흐르는 타이밍에 가영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 장면은 매우 의미 있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다. 그때 눈을 내리게 좀 하자. 이들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의미로 만들어놓은. 좀 마음이 이렇게 일렁일 때 가영을 처음 만날 수 있게끔. 두 사람이 그런 타이밍에 그런 공간에 함께 있으면 참 이야기가 좋겠다. 시작되는. 인상적이겠다. 엄청 저희 막 그때도 위감분분 이게 유미가 그 왜 유미에게 남기는 근데 쪽지.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저도 네. 궁금증이 하면서도 얘기를 좀 더 길게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럴 땐 또 아직 결정된 건 없으니까 딸이 유미란 이름을 가질 수도 있겠죠. 어쩌면 어떤 가까운 미래. 왜냐면 그 쪽지 남기는 것도 유미에게 남기는 말 이렇게 쪽지 코너가 있길래 맞아. 왜 가게한테 쪽지를 남기거나 강아지한테 남기는 것보단 그냥 저희는 사람에게 남기는 게 그러니까 엄마가 마치 유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한테 받나? 이런 많이 나간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 쪽지가 너무 귀여운 코너이기도 했고 사실 이게 저는 작은 추리소설, 왜 코지 미스터리 장르로라도 봐도 될 것 같다고 느낀 게 근데 그것도 신기하네요. 저는 꿈 이야기는 그냥 꿈으로 넘겼는데, 물론 이것도 별 의미 없이 쓰셨을 수도 있지만, 은색 점퍼를 입은 꾼 다음날 은메달, 은시계 관련된 거에서 그런 것도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미지가 맞아. 그런 게 이상하게 연결될 때 있잖아요. 꿈에, 물론 이게 꿈 해몽을 하기에 따르지만, 은색 점퍼를 입은 다음날 은메달을 찾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냥 이게 매달 시계를 찾는 방식이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 쪽지 코너도 그냥 이 하나의 가게의 분위기를 위한 설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증거나 비밀을 찾아내는 방식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강아지가 그걸 물고 가서 상상을 하니까 반짝이는 걸 좋아하는 개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장르로 치면은 그냥 작은 미스터리 귀여운 이야기로 이게 뻗어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메달을 찾게 되는 그 과정, 쪽지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그 장면 좋아해요. 쓰면서 좋았던 부분을 마침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읽는 분들도. 은색 점퍼 끝자락 붙잡고 불꽃놀이 보는 소녀들을 생각을 했을 때 쓰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윤진이가 거기 잠깐 담요 들고 그걸 은메달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쓰면서도 너무 귀엽고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그대로 느껴주시고 하니까 그리고 이거 봤다고 바로 얘기 안 하고 비밀이라고 써주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귀여워서 약간 그런 작은 반전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요새야 그때 리뷰할 때 이거 너무 장편 소설의 도입 같은 느낌이라 뒤에 이제 또 마무리도 이렇게 도착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끝나니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되게 괜히 꿈꿔보는 써주시면 안 될까요? 원하면 써야죠. 되게 근데 이 남자요. 이 남자한테 왜 옷팔이 박힌 금반지를 새끼손가락에 끼우셨어요? 그 사연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에피소드는 있어요. 오팔반지에 대한 네. 에피소드가 아니라 네. 초고에서 이 남자를 등장시킬 때 되게 뭔가 음험한 기운이 풍기는 뭔가 좀 조직에 좀 더 있을 것 같은 그 연상을 좀 더 강하게 풍기는 풍채가 좋은 남자. 그리고 그에 어울리게 뭔가 반지도 막 번쩍이는 걸 끼고 있고 이런 설정을 해서 작품을 썼는데 그게 너무 전형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타이밍에 양준일 님이 네. 컴백을 하셨어요. 되게 호리호리한 중년, 미중년의 모습으로. 또 약간 시간여행자라는 별칭이 네. 있었고 이 인물도 나중에 시계를 찾으러 오잖아요. 네네. 재밌다. 시간여행자. 이런 거 재밌다라고 생각해서 호리호리한 중년 남자, 오파를 끼고 있는 남자로 한번 설정을 해봐야겠더라고요. 재교에서 바꿨던 숨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양진일님이 여기 심혈있을 되게 재밌네요. 많은은 아니고 저희가 왜 김행숙 시인 시 한번 소개한 적 있는데 맞아. 이번에 거기도. 나온 시집에도 있는데 양준일 가사가 들어간 시가 있거든요. 모티브까지는 모르겠지만 가사가 변형돼서 들어갔는데 되게 약간의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셨군요. 양준일님이. 뭔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으니까. 맞아요. 살아온 사연 자체도 네. 그렇고 지금 이미지도 딱 그렇고. 저는 그 꿈 얘기를 아까 해서 또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러고 보니까 사치와 고요에도 미주가 꿈을 꾸는 장면이 있었고 마켓에서도 꿈이 아주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네, 작가님 소설에 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면서 평소에 뭐 꿈을 기록하시는 걸까? 아니면 뭔가 꿈을 소설에 이렇게 가져오시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했어요. 꿈 장면을 쓰면 앞으로 일에 대해서 그 꿈이 무슨 예지몽인가 하고 궁금증을 품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인물이 갖고 있는 뭐 불안이나 뭐 그런 게 꿈들로 나타나니까 인물의 내면 같은 것들을 짐작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더 중요한 이유는 꿈 장면 쓸 때 자유롭고 좋아요. 모든 게 가능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아서. 뭔가 그 꿈이 특히나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막 보통 꿈에 의미 부여를 하면 너무 기이한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오히려 기준영 작가님 소설에서 현실이 더 좀 기이하고 더 뭔가 따뜻하거나 그러니까 인물이 좀 마음을 놓은 느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오히려 상반된 지금 드는 생각은 좀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호흡을 고르고 가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야기가 되게 기이하니까 팽팽한 경우가 많아서 한 템포 쉬고 이런 거로 한번 장면을 환기한 다음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약간 작가님이 가게 운영하신 경험이 있으신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아직은 둘이 막 인연이 깊진 않잖아요. 네. 근데 손님이랑 친해질 때 약간 이 정도의 거리관계가 유지되는 시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가게도 봐주기도 하죠. 네, 저도 부탁할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친한 친구한테 부탁하는 거랑 이 가게를 좋아하는 손님한테 부탁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시간 분배를 좀 해서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냥 보고 계신 분한테 처음 온 분한테도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우체국 가야 될 일 있거나 할 때 근데 쫓아내긴 좀 그러니까 혹시 좀 천천히 보실 거면 저 잠깐 한 10분 15분 나갔다 오겠다고 하면 그냥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그 정도의 관계 설정이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저한테는 그렇게 막 낯설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실제로 또 네. 있을 수도 있고 저도 막 엄청 어린 20대 초반 손님 막 이런 분들한테는 막 갑자기 친하게 굴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네. 싫어할까봐. 갑자기 뭔가 어쨌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막 너무 훅 들어가면은 요즘 사람들의 그런 거랑 좀 다를 것 같아서 조금씩 이렇게 만약에 얼굴 더 자주 보고 이러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각자 사정 생기면 또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설정 물론 이제 가영은 여기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이 공간 유미의 애정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막 청소하고 막 일찍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거기를 보는데 애정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어울리는 한 쌍 같은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읽을 때 너무 새해 1월의 마지막 밤이었다. 이렇게 딱 처음 만난 순간을 설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3월의 둘째 주 금요일 이렇게 시간차 공격을 하셨잖아요. 이 정도면 이런 관계는 되겠지?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근데 좀 일주일에 몇 번 간 거야 가게를 그러니까. 맞아. 근데 그 후로 계속 갔다는 말은 없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뭔가 이렇게 정확한 이렇게 시간을 설정을 하신 걸까? 뭔가 3월 둘째 주 금요일 뭐 그런 것도 좀 뭔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1월과 3월에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시작하는 이야기로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도착하지 않은 이야기를 기다리는 거라든지 이런 계절적인 맞아. 배경 이런 게 좀 잘 어우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전환되는 시점 그리고 계절감 같은 것도 좀 상상이 되기도 하고 저는 되게 웃긴 생각을 했는데 읽으면서 이 유미라는 가게에서 가영이 하루 동안 이걸 팔잖아요. 아로마 램프, 텀블러, 숄, 지갑, 원피스, 카디건 진짜 많이 팔지 않았어요? 저희 그 얘기도 했어. 이 정도면 장사 진짜 잘 돼요. 그리고 애누리 없이 애누리 없이 되게 뿌듯하게 자기 기준대로 이 유미라는 가게 되게 속지도 엄청 남겨 손님들이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잘 사랑받는 되는? 가게라는 생각을 쓰면서 저 기분 좋았고 읽는 사람도 기분 좋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서 썼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막 잘 팔렸고 손님도 좀 들었고 걱정거리 오래 생각하지 않을 만큼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시간이 이렇게 저물었고 실제 가게에서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으리라는 것 저도 짐작은 했지만 그냥 뭔가 행운이 깃들어 있는 것 같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기다리던 소식은 못 받았지만 그런 날이었다라는 느낌을 줬죠. 그렇게. 약간 분주한 하루 같은 게 좀 상상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진짜 제 예상이랑 너무 다르네요. 저는 분명히 여기에 뭔가 숨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 의미가 있을 따뜻함이 것이다. 아니라 이 안에 예를 들면 막 도신이 오늘은 온종일 좀 이상한 날이네라고 하고 이상한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도신한테? 부산 강도를 또 갔다 때려서 온. 약간 이런 식의 분명히 뭔가 이렇게 작가님이 숨겨놓은 그러니까 이게 마냥 따뜻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네요. 아니죠. 그럴 네.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나요? 긴 이야기로 풀어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이 짧은 이야기 내에서는 다룰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그냥 얘기를 여기까지만 담은 거고 그 이면을 제가 다 계획하고 있지만 짧은 걸 요만큼 쓴 게 아니라 어떤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 정도에서 시간의 문을 닫은 거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진다면 지금 궁금한 점들이 하나씩 해소되는 챕터들이 아마 있고 이 낯선 남자는 와서 어떤 얘기를 들려줄지 어떤 일을 벌릴지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올 거고 네, 그게 너무 딸의 궁금해요. 사연, 딸과 멀어진 사연, 왜 멀리 사는지 이런 얘기도 펼쳐질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죠. 근데 그냥 따뜻한 가게면은 도신이 강도를 때려잡을 정도의 에피소드는 없어도 될 텐데 이런 캐릭터를 설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좀 강한 여자를 왠지 강한 뭔가를 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자라는 인상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놓고 너무 그 다음 장면이
햇빛이 내려앉은 풀색에 가까운 초록으로 그런 장사를 표현을 할 수 있는. 너무 예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움직여서 그 예상보다 큰 가격을 받아내고 네, 이런 장사 수완도 있고 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강도를 때려잡은 전력도 있는 알쏭달쏭하고 더 궁금한 캐릭터. 도시인 되게 좋았던 부분이 부탁을 하면서 그 동시에 페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바람직한 네, 정주. 그리고 그 꿀하고 갓김치도 갓김치. 제가 고심해서 선택했어요. 네. 왠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혼자 지내는 친구니까 꿀 같은 거 몸 보신하고 뭐 따뜻하게 먹으면 좋겠고 그건 단 거니까 좀 더 알싸한 거 혼자 못 단 거 먹는 거 갓김치가 더 그래, 좋겠지 갓김치 다 이러고. 꿀이지. 그래서 네. 이 둘의 조화는 무엇이지? 너무 좋지 이러면서 않아요? 깜짝 너무 놀랐었거든요. 섬세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그러면 있겠다. 진짜 유미라고 가게 이름이랑 개 이름을 쓰신 이유는 있나요? 네, 그거는 제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네. 아름다움이 있다. 삶에는. 와, 생각도 못했어요. 그건 이제 제가 긴 얘기를 풀어가면 이제 조금 더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강아지 이름이랑 상점 이름이 유미다으로 귀엽게 설정해서 들어갔고 방송 나갔을 때 조금 깜짝 놀랐던 부분은 유미 공간이 어디서 만났을 법한 공간이지만 사실 또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들이나 인물들이 오가는 그런 공간은 아니라 좀 특별한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 듯한 공간으로 그리면서 뭔가 좀 아기자기하면서 뭘 기대하는 만한 공간으로 그리자 싶어서 초반에 공간 묘사를 제가 원래는 소설에서 막 자세하게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뭐 간판 색깔도 정하고 뭐 조명이 어떻다는 등 뭐 얘기도 조금 했는데 그걸 읽으시고 PD님이 그 방송에서 저는 약간 세월호가 생각나서 뜬금없이 딱 그 말을 하셨거든요. 좀 되게 놀랬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왜냐면 저도 계획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최근에 쓴 소설들에서 아이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그 아이들이랑 있으면 서로에게 좋을 법한 어른들이 동시 등장하는 소설을 저도 모르게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아마도 난 자식이 없지만 뭔가 무의식적으로 후대를 생각하나 봐. 내가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2014년도 이후에 제가 또 그런 작품 속에 자주 등장시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 혼자만 유미를 쓰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간판 색깔 하나 노랗게 보이고 뭐 하늘색 빛이 노란 빛이 감도는 하늘색이다. 그 얘기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딱 끄집어내셔서 이건 뭘까? 우리가 공통의 일을 겪은 사람 마음에 남아있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뭐 감정의 주파수가 이렇게 일치했나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전율 같은 게 순간 느껴졌던 예. 그냥 툭 뱉는 말씀처럼 하셨지만 신기하다. 네, 기억나요, 근데 그날, 저도. 네, 저도요. 근데 진짜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저희가 소설 안에서 쓰시는 분들도 혹은 읽는 사람들도 되게 무의식적으로 맞아요. 같이 이렇게 느끼는 어떤 자장 같은 게 생겨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그냥 저 혼자만 무의식 내가 그래서 그런가 이 노란색도 그래서 따뜻한 느낌으로 쓰고 싶나 봐라고 네. 혼자만 생각했는데 그걸 툭 내뱉으셔서 좀 놀랬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네. 네. 두 분 먼저 소감 맞아. 해주시고 네, 그럴까요? 네. 해주시면 네. 지혜님 어떠셨는지? 귀로만 듣던 요소야의 그 두 분의 존재를 만나서 신기하기도 했고 좋았고요. 라디오 스튜디오에 온 것도 아주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고 이번 여름을 사치와 고요란 소설집을 읽게 돼서 너무 행복했는데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풍성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치랑 고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하고 인생에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 얘기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고은님은 어떠셨어요? 네. 이제 진짜 방송 나가는 건가요? 이 너무- 말도 나갈 거예요. 네.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뭐랄까 이렇게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로도 받고 그다음에 막 되게 따뜻한 느낌도 되게 많이 받고 그다음에 아까 그 영화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혹시 그 영화 아세요? 우리도 사랑일까? 네. 그 미셸 윌리엄스랑 그 막 왈츠 추는 그 네.
Take This Waltz 네. 나오는. 근데 네. 저는 이상하게 앞에 이제 2편 다 읽고 나서 다른 작품들 조금씩 읽었는데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도 보면 되게 일상이거든요. 굉장히 그냥 일상이 흘러가는데 무료로 느낀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된다든지 그런 게 되게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근데 기준영 작가님 작품들을 딱 읽으면서 스토리가 겹치지도 않고 인물이 겹치지도 않는데 그냥 갑자기 그 영화가 이렇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나도 내 마음을 잘 알 수 없는 거 근데 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 세계를 좀 이렇게 옆에서 관찰하고 좀 발견하는 것 같아가지고 읽으면서 너무 즐거웠고 아까워서 다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껴가면서 좀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캐릭터 얘기랑 밸런스 얘기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좋았고 아마 이 소설을 쓰신 분은 정말 재밌게 쓰는 걸 즐기면서 소설을 쓰실 것 같다라는 그러한 예감 같은 게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니까 되게 저도 같이 기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어떠셨어요? 방송을 통해서 너무 제 소설을 흥미롭게 막 즐겁게 질문을 갖고 막 얘기를 두 분이서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정말 기뻤어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제가 데뷔를 하고 나서 소망 같은 게 있었는데 이른바 남들이 데뷔라고 하는 그 문단 데뷔라는 걸 하고서 그 되게 거창한 상을 받거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거나 그런 소망이 아니라 그냥 내가 카페에 갔는데 누가 옆자리에서 그 소설 있잖아. 인물이 이렇고 나 그게 그렇게 생각되더라. 아니야. 내 생각에는 그게 분명히 무슨 뭐가 있어 라는 얘기를 막 하는 장면을 제가 우연히 기차를 타고 역 안에서 혹은 카페에서 만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곧 깨달았죠. 공전의 히트작이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제가 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목소리는 감정이 비치는 현상이다라는 말을 어떤 배우가 했는데 그 두 분이 정말 즐겁게 그게 정말 흥미롭게 얘기를 느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제가 경험을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했기 때문에 꼭 만나 뵙고 싶었던 분들을 오늘 만나서 기쁘고 그리고 독자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제 독자가 10년 제가 지금 작품 생활 해왔지만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다고 느껴지는 외로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상상도 해요. 나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은 아마 나처럼 성향이 비슷해서 뭘 막 좋아하다가도 이 좋아하는 대상과 좋아함 자체가 변질될 수 있음을 항상 느끼며 이 사이에 거리를 두고 회의를 하는 나랑 비슷한 어떤 분일지 몰라 까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두 분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직접 듣고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많이 힘이 됐고 이 방송이 쓰는 사람에게도 또 읽는 걸 즐기는 사람에게도 좀 좋은 영향력, 파장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은 말씀을. 저희도 처음 네. 특집이었죠. 경희님 어떠셨어요? 확실히 이제 막 소설을 많이 읽으시는 두 분 고은 지혜님 오셔가지고 더 좀 편하게 좀 다양한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어렴풋했던 것들이 갈증이 좀 이렇게 해소가 된 느낌 플러스 놓친 것들이 분명히 있겠구나 이거를 더 좀 꼼꼼히 읽으면 더 좀 깊숙이 이해할 수 있는 층들이 많은 소설이라 좀 진득하게 집중해서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저도 왜 내가 기준영 작가님 거를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되는 작가들을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골랐을까 했을 때 항상 좀 이야기해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궁금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좋아, 나빠, 뭐 좋아, 별로야 이런 기준이 아니라 당연히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이거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읽었지? 이런 궁금증이 좀 드는 거라서 3번이나 저희가 소개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물음표가 이렇게 많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혹시 궁금증이 드시면 지금 이번에 나온 사치와 고요를 좀 같이 읽고 리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얘기하면 즐거웠고요. 저는 이런 순간 때문에 이 팟캐스트를 하고 싶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좋아하는 소설에 대해서 이거 좋지 저거 좋지 이거 왜 이랬을까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면서 되게 기뻐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이렇게 굴려진다고 해야 되나? 소설 얘기 여기서 시작했는데 막 이렇게 굴려지면서 서로 막 이렇게 같은 배를 타고 어딘가로 같이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데 저희 맨날 둘이서 외롭게 하다가 오늘은 세 분이나 더 모시고 같이 얘기하니까 훨씬 이게 살이 붙으면서 눈사람이 커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느낌을 오늘 경험해서 너무 재밌었고 자주 해야겠다 이런 거 이런 생각이 처음인데 진짜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문장에 찐 7월호에 실린 정대건 작가의 아이 틴더유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준영 단편소설 사치와 고요의 일부를 기준영 작가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주는 밤마다 새 침대에 걸터 앉아 동화를 지어내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어린 날, 특히 무섭거나 슬펐던 날에 어머니가 동화를 읽어주던 기억이 아름답고 따뜻하게 남아있었다. 짧은 동화 한 편이 완성되었을 때 그녀는 텍사스 휴스턴에 사는 어머니의 옛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작년 가을에 엄마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지금에야 소식을 전하는 건 제게 슬픔이 가시고 난 후라 담담하게 말할 수 있어서예요. 사이는 심장마비. 다행히 고통은 길지 않았을 거래요. 강렬하고 짧은 마지막은 언제나 우리가, 그러니까 엄마와 제가 동시에 꿈꾸던 것이었어요. 이제 그 결말을 엄마가 가져가셨네요. 세리 이모, 엄마는 이모를 항상 먼 곳에 있는 다정함이라 여겼어요. 엄마를 대신해 인사를 전합니다.